누가 그러더라고. 너는 할 거냐? 이거보다 더 대단한 혜택을 받는 게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1등으로 달려가서 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슈퍼 ISA 계좌는요, 기존의 ISA 계좌에서 줬던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인 1계좌 원칙을 깨고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건 국민성장 ISA가 있고 생산적 금융 ISA가 있고 청년형 ISA가 있는데 각각 특징이 조금씩 달라요. 국민성장형 펀드처럼 국내의 기업들에게 투자를 했을 때 세제 혜택을 더 주겠다라는 내용들이 주로 있고요. 세제 혜택을 좀 집중시키기 위해서 소득공제 혜택 및 그 다음에 배당소득 같은 경우는 분리과세를 적용을 하고 분리과세 기준을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저율과세인 9.9%를 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실이 났을 때 손실을 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4050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도 슈퍼 ISA 그리고 참여형 상품인 국민성장펀드를 가입하는 것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슈퍼 ISA 계좌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 종목을 투자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ISA가 필요 없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 ETF로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최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배당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주식을 사서 이 주식이 오르는 시세 차익을 보고 사는 분들이 있지만 점점 이제 우리나라도 은퇴 연령이 다가오는 분들이 많으면서 고배당주를 한마디로 예금해놓고 이자 받듯이 배당주 사놓고 배당 받는 거를 현금 흐름으로 만들겠다라는 분이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세금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자나 배당 같은 경우는 15.4%라고 하는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ISA, 슈퍼 ISA에서 하게 되면 400만 원 상황에 따라서 그 이상을 면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ETF에 투자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노후연금 을 대체하는 또는 노후의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슈퍼 ISA를 하셔야만 내가 받는 현금 흐름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뭐 사실 슈퍼 ISA는 기본적으로 1인 1계좌, 기존의 ISA의 1인 1계좌 원칙을 깨고 중복 가입이 가능한 걸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제한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슈퍼 ISA 계좌 같은 경우는 기존의 ISA처럼 최소 가입 기간이 3년이고요. 뭐 그 이후에도 재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3년 미만의 자금을 운영했을 때는 세제 혜택을 다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이나 또는 3040들을 만나보면 내후년에 집 살 계획이에요. 내후년에 결혼할 계획이에요. 내후년에 전세금 올려줄 계획이에요. 뭐 이런 것들을 ISA 계좌에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면은 자금이 좀 꼬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3년, 5년 또 노후 자금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금이다 라고 한다면 ISA나 개인연금저축펀드나 IRP 같은 걸 이용하면 좋지만 단기간, 그러니까 3년 이내에 내가 자금을 운용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예적금 상품이나 주식을 직접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종목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는 할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투자를 하면서 더 대단한 정책적 지원 혜택을 받는 게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4050들은 투자를 크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자녀 교육에 발목이 잡혀 있고 또 뭐에 발목이 잡혀 있냐면 주담대에 발목이 잡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노후 준비에는 딱 제격인 상품일 가능성이 많다. 근데 40대 50대한테 추천을 해도 그분들이 다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돈이 없어요. 그래요. 진짜 돈이 없어. 주담대에 묶여서 투자할 돈이 없어. 만약에 4050인데 이 영상을 보고 나 저거 해야 되겠다. 그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대한민국의 4050들 다 모아놓으면 제가 봤을 때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주식과 저축, 주식이든 저축이든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100만 원 정도의 여력이 있다. 그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은 성공할 스타일이다.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꼭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가서 만들어. 그러면 늦는 거야. 만들어 놓는다고 누가 무슨 유지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으시고 계좌 개설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투자를 말씀하신 대로 10만원, 20만원, 50만원 이렇게 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지금 기존의 ISA 같은 경우는 1년에 2천만원 네. 한도였다가 26년부터 이제 4천만원으로 증액이 됐고 최대 1억까지 해서 2억까지로 늘어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슈퍼 ISA 같은 경우는 1인 1계좌 원칙이 깨지고 또 추가로 중복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도를 미리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왜냐하면은
이 제도라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게 나오게 되면은 청년 도약계좌나 이런 어떤 우리가 상황을 놓고 봤을 때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가입이라는 것 자체가 언제까지 된다, 항상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투자를 하는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좌를 선점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정책금융이라는 거는 국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특례 대출을 해준다, 뭐 신혼부부 특례 대출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생애 최초라든지, 또 우리가 많은 정책금융 상품들을 보게 되면은 예산 소진 시 중단,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아, 이거 뭐 나중에 아무 때나 해도 돼. 이런 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용이 든다라거나 뭔가 대단히 절차가 복잡하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나오자마자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1등으로 달려가서 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40대 50대라 그러면 저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라. 슈퍼 ISA 플러스 개인연금저축펀드와 IRP, 이렇게 가면은 제가 봤을 땐 가장 완벽한 조합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개인연금저축펀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의 세액공제로 그냥 기본 수익률을 깔아주고 가는 상품 아니겠습니까? 900만 원까지 최대 납입을 할 수가 있다. 여기에다가 별도로 또 세제 혜택이 들어있는 슈퍼 ISA에다가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노후는 개인연금저축펀드와 IRP로, 그 다음에 내가 주택마련 자금이라든지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기자금 마련인 슈퍼 ISA로 한다 그러면 가장 완벽한 조합이다.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가라. 슈퍼 ISA 플러스 개인연금저축펀드 가로 열고 IRP, 요렇게 가면은 이거보다 뭐 더 대단한 노후 준비 방법, 그리고 재테크는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펀드하고 IRP를 하나로 묶는 이유는 이게 같이 합쳐서 900만 원까지 한도, 한 달에 월 75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까지만 해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개인연금저축펀드는 누구나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IRP는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차이가 나고, 둘 다 55세 이전에 찾지 않는 게 좋습니다. IR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개인연금저축펀드도 55세 이전에 받게 되면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을 다 토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월급이 지금 300만 원인데 한 달에 75만 원을 개인연금저축펀드와 IRP에 넣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왜냐면은 그분은 이제 돈을 모아서 뭐 어떻게 보면 전세금도 마련해야 되고 향후엔 결혼도 해야 되고 하는데, 75만 원이나 이 55세 이후에 찾아야 되는 자금으로 들어가면 수익률은 좋아지겠죠, 물론. 장기 투자를 하니까. 근데 돈을 꺼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4050한테 투트랙 전략을 얘기할 때 개인연금저축펀드와 IRP가 노후 준비 어차피 하셔야 되니까. 근데 2030들은 개인연금저축펀드와 IRP보다는 뭐야, 슈퍼 ISA가 좋죠. 근데 그 중에서도 3년 이내 돈 써야 되겠다. 아이, 그러면 ISA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적금하세요. 그거는 이제 개인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내가 앞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이 얼마나 끝났느냐, 자녀 교육에 대한 계획이 얼마나 끝났느냐, 중기적으로 들어가야 될 자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르죠. 예를 들면은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자녀에 대한 교육도 마무리가 돼 가고 있고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개인연금저축펀드와 IRP에 거의 한 60에서 70%를 하고 나머지 30%를 슈퍼 ISA를 하시고, 반대로 아직 자녀 교육도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다, 그러나 노후 준비를 또 아예 소홀히 하긴 어렵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ISA의 70%, 반대로 30%를 개인연금저축펀드와 IRP에 나눠서 하시는 게 딱 맞는 수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슈퍼 ISA 계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국내 기업들, 코스피의 주도주 위주로 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슈퍼 ISA는 국내 주도주, 지금 주도주가 뭡니까? 반도체 섹터겠죠. 그리고 반대로 30%는 개인연금저축펀드나 IRP 같은 경우는 어떻다? 그거는 장기적으로 나스닥 같은 기술주에 장기 투자하는 게 맞겠다. 요렇게 7대3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좀 적절한 비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부가 이렇게 정책 금융을 통해서 많은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는 국민들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적은 뭐 그전에도 있었지만 현 정부가 이제 가장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좀 추진하고 있거든요. 뭐 바빠서 시간 없어서 정신 없어서 라고 넘기지 마시고 40대 50대 뭐 사실 들여다보면 야 이게 무슨 뭐 혜택이 이렇게 뭐 어마무시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저축과 투자를 하는 기간은 생각보다 깁니다. 지금 당장 이번 달, 이번 올해만 따진다면 뭐 그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 같지가 않지만 이게 쌓이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귀찮다, 정신없다, 바쁘다 핑계대지 마시고 6월 달에 이 정책금융상품 슈퍼 ISA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빨리 가서 1등으로 가입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안정된 미래를 앞당기는 첫 번째 걸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